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이 지나서 3단원을 나가고 있죠. 행정절차법이고요. 단원별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고요. 행정절차법 단원에서도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오늘 나갈 차례입니다. 교과서는 200페이지고요. 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행정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해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행정주체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 공개 청구권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법률 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이제 정보공개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 그리고 이런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라면 누구나 외국인도 일정 조건에 포함하면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해서 행정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어떤 행정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근거는 헌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조례로도 가능합니다. 자, 헌법적 근거 같은 경우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 권리라고 내가 알고 싶은 그 정보에 대한 권리가 바로 알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알 권리의 한 요소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법률의 제정 없이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인정이 되는 헌법적 권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갖는다 해가지고 자유권적 성질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이 알 권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적 성질이라 표현하는 거고요. 청구권적 성질은 내가 알고 싶기 때문에 정보를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청구에 응해서 정보를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구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밑에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나마 그 위의 내용, 헌법적 권리로 이러한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법률 필요도 없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앞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 소목차, 그렇죠? 3단원의 4개의 목차 중에 이 하나 목차에서 이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정보 공개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따가 또 근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공개법 약칭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목적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나 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란 문서, 그리고 이 문서는 전자문서도 포함하고요. 또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 모든 정보, 그게 문서든 전자문서든 전자매체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면 전부 다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 내용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원칙 자체가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건 일단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따 구조 1항에서 포인트는 사실 비공개하는 내용들을 잘 골라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구조 1항 각 호 사유들에 의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많은 거를 정해놓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법의 목적 자체는 행정청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인식을 하고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관련 판례 하나 볼게요. 알 권리에서 발생되는 정보 공개 의무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일단 원칙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행정정보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그때 권리의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도 안 했는데 행정청이 막 공개할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따 조문 중에 하나 볼 거는 청구가 없어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거죠.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적용 범위에 대해서 봅니다.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법에 따른다. 그럼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라라는 의미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자, 형사재판 확정 기록, 즉 형사법원이 가지고 있겠죠. 행정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의 공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 행정청의 그 기록이라던가 무슨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개법에 해당하겠지만, 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사소송법이라 그래서 형사소송법 안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형사법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기록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절차에 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걸 따르고, 그게 없으면 이 법에 따르라고 했으니까요. 자, 지자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도 봤죠? 헌법 법률 조례, 그 조례에 대한 근거 주문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라고 있어요. 그 조례안은 자기들 내부적인 자치 사무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그러한 내용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참고 판례에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놓은 걸로 충분해요. 자, 마지막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 그 모든 행정청이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국방이라든가 또 국정원, 또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과학기술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은 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근거 규정이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따 구조에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구권자와 상대방에 대한 논점인데요. 청구권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부터 시작하겠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서 밑에부터 봅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 등은 우리가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처분의 당사자 등이라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원고 같은 느낌? 원고는 아니지만 청구권자가 좀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개법은 그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가지고 본인이 침해당했던 그런 권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권한이 있는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누구나 다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권리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따질 필요도 없이 정보는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관계 당사자인 당사자에게 문서 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 공개와는 달리,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행정절차법은 이해 당사자인 당사자 등에게 딱 한정해 놨잖아요. 근데 그거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허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자연인 사람은 물론 설립 목적을 따지지 않고 법인이라던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모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 없는 시민단체도 당연히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지 않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알 권리로서의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는 정보 공개 의무자에, 공개를 해야 될 쪽에 해당할 뿐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외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법률 내용이 있고 대통령령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거나 또는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일 경우에만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볼게요. 청구권자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은 이제 행정 정보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그래서 대통령령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행령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학교입니다. 학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립학교만 해당되냐 아니면 사립학교도 해당되냐 전부 다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가끔 사립초등학교, 사립대학교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럼 다 틀립니다. 무조건 사립도 다 포함.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갑니다. 또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이고요. 또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KBS. 근데 한국증권업협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수목적법인 같은 경우도 하는 일이, 그 법인에서 하는 일이 공공성이 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KBS는 한국방송공사로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또 뭐랄까요, 뭐 정당하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모범이 되는 방송사가 될 의무가 있죠.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인데요. 한국증권업협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공공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각 설립된 특수법인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사회복지법 조항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에 해당하고요. 이 5호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역시도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때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그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만 공개를 하지 그 연도가 아닐 때에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냥 하나의 읽을 거리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기관의 의무, 당연히 뭐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노력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읽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일 때는 읽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자, 정보의 사전적 공개라 그래서 미리 좀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보시면은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밑에 구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따가 볼 비공개 대상 정보들입니다.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그럴싸하죠. 두 번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시책은 여러분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미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항도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1단원과 2단원을 가르쳐 드리는 방법과 3단원을 강의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다르죠. 그게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될 과목 또는 공부해야 될 단원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OX 문제집 같이 풀면 알겠지만 결국 3단원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런 조문에서는 거의
안 나올 뿐더러 한 번 나온다고 또 나오지도 잘 않아요. 물론 이제 특정 조문들은 한 번 나오고 계속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좀 볼 필요 있어요. 근데 이 조문들에서도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만점 방지 문제로 그 해당 해에만 출제가 된다고 보실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는데 충분하고요. 자,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죠. 일단은 공개 의무가 생기는, 아까 앞서 봤던 판례 중에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누군가가 특정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의무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된다 했죠, 원칙은. 근데 특별한 사정, 즉 이렇게 조문에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를 의무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조문의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이미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21년도 경찰행정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시험 출제 잘하면 이런 거 한 번씩 좀 낼 것 같긴 해요. 좀 독특하잖아요. 아까 판례에서 말하는 것과 또 일반 원칙과 약간 좀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올 만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자, 이제 공개 대상 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판례들이 좀 조문이랑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컬러화되어 있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개 대상 구조 1항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당연히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일단 다 공개하라는 뜻으로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 판례 중에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돼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 정보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공개가 정상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라 하더라도 정보 공개 청구가 있으면 행정청은 그냥 정보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보 공개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이런 판례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된다. 이거는 거의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된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굳이 원본을 꼭 가져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원본이든 사본이든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 1항 1호부터 쭉쭉 내려가는 게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조문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행정청이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위임명령 파트 있었죠. 그 위임명령 파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법률 자체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종류를 딱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면, 위임명령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열된 게 뭐냐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까지로 딱 한정을 했어요. 아까 조례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령도 되고 조례도 되면 총리령, 부령도 되는 거 아니야? 위임명령이라면 안 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법률에서 이렇게 한정된다고 딱 적어놨죠. 한정된다 했기 때문에 동급인 위임명령이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판례가 이겁니다. 여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7조 1항 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 그렇죠?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한다기보다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만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비공개 대상이냐 공개 대상이냐 하나씩 판례를 볼 건데 이런 애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1호부터 2호, 3호 쭉쭉 넘어갈 건데
이런 애들이 1호로 인해서 비공개 대상이냐 아니면 2호로 인해서 비공개 대상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건 비공개, 이건 공개 이거 위주로 먼저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물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련된 애들 밑으로 몰아놓긴 했습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1호랑 관련이 있고 또 3호, 5호랑 같이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도 비공개냐 공개냐 이걸 구분하는 게 나오지 이게 1호로 비공개냐 5호로 비공개냐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국정원 들어가면 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및 월초 수당에 대한 정보라 그래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실제 남편이 국정원에 다니신다면 와이프분이 남편 월급도 몰라요. 안 알려주면, 물론 이제 알려주면 되죠, 부부 사이에. 근데 어찌됐건 개인이 국정원 직원이 얼마 받는지 궁금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하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왼쪽이 안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시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 국정원 관련 법률에서도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나중에 또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 조문들이 좀 섞여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국형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결과 보고서도 한국형 헬기 자체가 우리나라 국방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학폭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이따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과 관련된 또는 학교 학폭위와 관련된 이런 회의록들에는 약간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학폭위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 학생이 있고 피해자 학생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 대한 약간 비판이라든가 또 옹호하는 내용의 발언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된다면 이 사람은 이 학생의 편을 들어가지고 했네 그러면서 보복을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그런 민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이런 회의록들은 거의 다 비공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비공개 정보 부정입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 사무보존 사무규칙에 근거한 재판 확정 기록. 어떤 거에 근거했을 때 얘네들로 근거한 거 아니면은 적어도 정보공개법상 이유로 공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보존 사무규칙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럼 이 근거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근거한 근무 성적 평점 결과 역시도 있습니까?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밖으로 이런 법률의 근거도 있지 않은 내부적인 규정들로 인해서 그거를 근거로 비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2호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입니다. 자,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통계 자료는 여기서 말하는 2호와 3호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으로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관찰이 뭔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교도소에 갔다 오시거나 또는 교도소를 갈 뻔한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을 밖에 사회에서 보안관찰 제도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특수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밖에서도 물론 이제 교도소 안에 있으면 좀 덜 위험하지만 밖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발찌를 찬다거나 아니면 전자발찌를 차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 그 사무소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 뭔가 그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을 밖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런 보안관찰법 소정의 통계 자료,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8도 중에 8개의 도 중에 또 어느 지역에 그런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그 통계 자료들 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특정 도에 많이 살고 있다는 정보가 오픈이 돼버리면 법원에서 뭐라 하고 있냐면요. 북한의 그런 정보들이 흘러가면은 결국 대남 공작 활동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간첩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그죠?
물론 이제 범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또 그 범죄의 특성에 따라서 북한이 돈을 주면 북한에게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통계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고 2호와 3호에 의해서 비공개다. 중요한 건 2호, 3호를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자, 4호는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또는 이제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교정은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 행정입니다.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게 만약에 공개될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정보 드릴 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A and B로 돼야 돼요. 이런 정보 드리면서도 이런 애들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는 구체적으로 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만 만약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는 맞아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되더라도 또는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다. 재판 자체. 그럴 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 즉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더 큰 카테고리고요. 그 안에 소송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더 큰 카테고리 이 안에만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판결 문구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도관 관련 근무 보고서도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단순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도관, 즉 이제 교도소 안에서의 어떤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서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단순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 비공개 정보는 아니다. 근데 그 내부에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 의결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이제 5호에 해당돼요. 뒤에 볼 거예요. 그렇지만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단순히 징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와 공개 사유를 분리해서 비공개 빼고 공개 사유들은 분리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개할 거 있으면 공개하라라는 하나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방금 봤던 그 5호가요.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 연구개발, 감사, 감독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서 판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여기 이 내용을 끌고 온 거예요.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런 문구에 해당돼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요. 의사결정의 그 중간 과정에만 관련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그 뒤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즉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럼 그 과정이 이미 끝났으면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미 결정이 됐다면 그치만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이미 끝나서 의사결정 과정은 아니지만 그게 끝났다 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거에 비슷한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이 과정이 끝났다고 모든 게 다 공개될 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 근거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비공개 공개 봅니다.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의사결정 과정이 거의 회의록 같은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1호에서도 회의록 같이 봤잖아요. 학폭위, 그죠? 진행 회의록. 여기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그죠? 학교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은 전부 다 비공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 이제 학생들한테 좋지 않은 뭐 모텔이라든가 뭐 유흥업소, 뭐 PC방 이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회의록이겠죠. 그럼 거기 회의록에 당연히 학부모들은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공개가 돼버리면 그러한 사업을 꼭 하고 싶어 했던 유흥업자들은 그 학부모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록들은 다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법시험 2차 시험의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가 공개돼 버리면 사법시험 2차를 10년 동안 공부하다 떨어진 학생이 내 채점, 내 시험지 채점 누가 했지? 이 선생님이 했어? 이 선생님 안 되겠네. 내가 가서 보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중 단순 학업 성취도 평가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자료 중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랑 비교할 게 여기 나와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여러분 터가 하나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안 빠졌는데 갑자기 빠졌어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집어넣어 주세요. 대학 수능시험 원데이터는 공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같은 교육 관련된 건데 여기는 공개고 여기 비공개라는 걸 기억하시고 왜 비공개인지는 저기 힌트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아까 우리도 넘어갔었는데 단순히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본인 거를 열람하는 거 채점된 누가 채점했는지 이런 기록이 없는 본인 거를 열람하는 거는 공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하시고요. 자, 그리고 공표하기 전에 도심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비공개입니다. 아직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공표돼 버리면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해야 될 중요 업무가 오픈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공표 후에 도심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역시도 비공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유공자 서훈, 즉 이제 훈장 같은 거 주는 것도 누구는 주자, 누구는 주지 말자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회의록을 공개 신청해서 공개를 받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받았네. 당연히 보복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라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도 한 10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지 자체가 공개가 안 됐어요. 시험 보면요. 시험지 가져갑니다. 나라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정답지도 공개 안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 시험은 그렇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지금도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는 아직도 비공개 대상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웃긴 판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우리나라가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죠? 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나라가 국가가 가져가면 한국이 가져가면 비공개하겠지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개가 돼버립니다. 왜냐? 이거는 외국이랑 비공개를 약속을 했지 우리나라 국민과 비공개를 전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약간 외국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6호입니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 당연하죠. 이름, 주민번호. 사실 근데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은 이름까지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거는 거의 비공개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열거한 사항은 이제 제외한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쭉쭉 읽어 가시다가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면 어떤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 업무 누가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직위가 뭐예요? 직급이 뭐예요? 물어보면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이라 그래서 공모수탁 사인도 이럴 때는 공무원이랑 똑같기 때문에 라나 마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 개인 식별 정보 나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공개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인 식별 정보, 뭐 주민번호, 성명 이것만 한정할 건 아니고 이게 오픈되게 되면 그 개인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면 그러면 다 비공개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판례의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O냐 X냐, 공개냐 비공개냐 잘 구분해야겠죠. 비공개부터 봅니다. 자, 불기소 처분 기록 중 우리가 이제 불기소 처분이라는 거는 검사가 기소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우리나라는요, 민사소송이나 뭐 행정소송은 개인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그걸 이제 기소라고 하거든요. 형사소송은 헌법에 의해서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고소를 해서 그 검찰이 고소장을 보고, 아, 진짜 이거 기소해야겠네? 잘못했으니까 형사소송 제기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검사가 그걸 보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 헌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게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한다는 건데요. 형사소송 제기한다는 건데요. 검사가 사건을 봤을 때, 아, 이거는 기소할 사안이 아니야. 이 사람 고소를 당했지만 죄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불기소 처분 기록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즉 여기서는 인적사항까지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진술 내용은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수사 기록 등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 저기도 뭐 인적사항 이유라 했기 때문에 이름도 정의 들어가겠죠. 이름까지는 두 개 다 공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름 외에 진술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다. 사실 뭐 그럴싸한 게요. 그 진술 내용을 피해자 쪽에서 공개 신청해서 알게 되면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피의자를 찾아가서 보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좀 방지하고자 저렇게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름까지는 수사 기록, 불기소 처분 기록 이럴 때는 이름은 공개 대상이다라는 기억하시고요. 밑에는 좀 달라요. 자, 니은 저쪽 볼게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 등록 사항 중 우리가 그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변동 내역들 이런 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관련 가족들까지도 제출을 해야 되죠. 그거 관련돼 있어서 재산 등록 사항 고지 거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친척들까지도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는 공개 안 하겠어 라고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고지 거부자의 인적사항, 이 고지 거부자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이런 거는 비공개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공개였지 않습니까? 이름은 밑에는 비공개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고지 거부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직계 존비속 본인과의 관계, 직계 존속이냐 비속이냐, 또 본인이랑 어떤 관계길래 거부를 했냐 이런 것까지는 다 비공개입니다. 근데 어떤 건 공개냐? 여기 나와있죠. 고지를 왜 거부하는지, 고지 거부 사유는 공개입니다.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 등록 사항 중 고지 거부자의 인적 사항이나 직계 존비속 본인과의 관계는 비공개. 근데 고지를 왜 거부하는지는 공개. 아시겠죠?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범죄에 관한 수사 기록 일체 관련자들의 이름까지는 오케이지만 주민번호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주민번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지자체의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 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라 그래서 사실 지자체가 이제 업무 추진비 이 5글자가 상당히 지금도 공개가 많이 안 되고 있죠. 실제로 공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비가 잘 공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항상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지출을 하실 텐데 아직 저런 것들, 그렇죠? 그에 관한 증빙 서류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무원이 포인트는 직무와 관련 없입니다. 직무랑 관련이 있어서 금품을 수령했다면 공개되겠지만 직무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그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포인트다? 직무와 관련 없이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에 관한 정보. 자, 우리 사면이라는 거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몇 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 특정 그 나쁜 범죄자들은 해주지 않습니다. 약간 좀 경제사범 중에서도 좀 간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을 해주는데 그 사면 대상자들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공개 대상입니다. 실제로 사면이 되면요 뉴스 기사에도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들을 한 번씩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사면 대상자들이 사면 실시해달라는 그런 건의서들은 공개 대상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것도 디귿이 빠져 있습니다. 디귿, 그쵸? 기억, 니은, 디귿인데 디귿이 빠졌기 때문에 디귿만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 7호입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행정청에 정보로 들어가 있을 때 당연히 비밀로 해줘야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고요.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이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 아주 큰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리셔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관련돼 가지고 정말 큰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추정 60분 팀에서 촬영을 한 게 있는데 그 촬영의 편집 원본 테이프, 방송은 공개가 되더라도 편집 원본 테이프는 비공개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게 공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그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다른 영업상 비밀이 병원이라든가 어떤 대학교들이 있었겠죠. 연구진이.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 대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는 여러분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니은부터 봅니다. 법인들의 이름,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 정보 이런 거는 다 공개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법인 등기 같은 경우는 이름이랑 거기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인터넷에 뗄 수 있어요. 우리 땅에 대한 등기 떼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 보상, 평수 산출 내역.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이 평수 몇 평 제공해 드릴 건데요. 왜 이게 몇 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다 공개입니다. 마찬가지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 원가 산출 내역에 대한 정보도 다 비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이렇게 국민에게 제공할 때 그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를 얼마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얼마로 했겠죠? 그런 내용들은 다 공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업상 비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8호도 볼게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해서 요즘 한참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요즘은 아니죠. 이미 그 LH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국토해양 개발 관련된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몇 년 뒤에 어디를 중심으로, 세종시가 뭐 대표적인 타겟이 됐지만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아주 민감한 정보들까지도 공개돼 버리면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라던가 또 매점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사가지고 나중에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특정인들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개발 정보는 불이익 정보고 8호에 해당돼서 비공개 대상이다. 불이익 정보가 아니라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행정공무원이 이 국민이 우리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알 권리를 남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민원인이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하겠어요. 라는 거 해도 될까요? 사안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민원인이 권리 남용을 한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보면 그래도 법원이 공무원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당연히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해당 정보를 취득도를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누구에게? 그 민원인에게 이 정보 공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오로지 그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진짜 권리 남용이죠. 그죠? 본인에게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 정보를 요구해요. 공무원은
정보 공개 업무만 하는 게 아닐 텐데 내용은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정보 공개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옳다라고 해서 너무 그 악질인 민원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보 공개 절차에 대해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서를 민원인은 제출하거나 또는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도 당연히 적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로 특정을 해서 정보 공개해야 되냐? 너무 불특정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그거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도대체 정보를 어느까지 줘야 돼? 이렇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정보 공개 청구 시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을 해야 된다.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정보를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만큼은 특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로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은 이걸 좀 적어야 된다. 그렇죠? 청구인과 함께 나중에 사인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빨간색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이제 공공기관이 행정청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내에 우리 그 청문 공청회에서 청일공 014 했죠. 그때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공개 청구고요. 그때는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는 14일이지만 정보 공개는 10일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일 내에 공개 정보를 공개해서 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공개해둘지 말지를 10일 내에 결정하면 되는 거지 10일 내에 무조건 공개하기로 했으면 줘야 된다. 이런 조문이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10일 내에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우리 그 행정절차법에서 배운 것처럼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만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했죠. 역시나 10일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행정청에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정보가 A라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또는 뭐 관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3자인 뭐 B라는 사람과 관련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제3자가 관련된 경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당신에 대한 정보인데 어떤 사람이 좀 오픈해달라고 하네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의견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공개도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게 이제 작년 지방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우리 어제 배웠죠?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일 때, 이럴 때는 민원처리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또는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이나 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어제 배운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반복 청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계속 반복 청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진상 의뢰인이 만나면, 진상 민원이 만나면 그런 것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요청을 안 했는데도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그 조항이 있었죠. 그 조항과 관련된 게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직에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따가 정보공개위원회랑 약간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정보공개 앞에까지 똑같아요. 네 글자. 하나는 심의회, 하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말 그대로 정보공개를 할지 말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할지 말지. 그러면 이거 먼저 볼게요. 우리가 행정청에게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럼 누가 그거를 먼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행정청에서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단순히 이건 좀 애매한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들 때 이런 정보공개심의회에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누구다? 공공기관의 장이다. 심의회가 아니다. 근데 그러면 정보공개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서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자문에 응해서 심의하는 기관이다.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세스가 여기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공개 심의회는 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한다.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이며 즉 5, 6, 7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1명 포함이에요.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3분의 1, 3분의 2 이런 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사실 좋은 내용의 시험은 아닙니다. 이게 3분의 1을 모르고 3분의 1을 안다고 이게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다? 사실 그런 건 좀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끔 7급에서 꼭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어제 배웠던 제척, 기피, 회피 있죠? 제척된다.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거고 회피는 그 본인이 위원이 된 본인이 내가 직접 안 하겠다. 그 위원은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또 설명을 다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 그죠? 이 위원도 정보 공개를 할지 말지에 있어서 상당히 객관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년도에 새롭게 신설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를 결정할지 비공개로 결정할지 결정이 났다면 통지를 해줘야겠죠?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이 또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방법으로 정보를 그대로 공개를 해야지 행정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공개 방법을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민원인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복사본 또는 출력물로 주라고 했어요. 근데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드릴 수는 없고 와서 그냥 보세요. 열람만 가능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선택할 재량 자체가 행정 공공기관에게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만약에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를 했다면 아예 공개를 안 한 건 아니죠. 그죠? 공개는 했는데 방법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거부를 했다 해서 일부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논점은 아니죠. 자, 사본도 공개 가능하다. 그죠? 우리 아까 말했죠? 반드시 원본만 된다? 아니다.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한다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1호부터 9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비공개를 통지할 때에도 제대로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구조 제1항 각 구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는 것인지를 포함하고 그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구제 절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문서, 지체 없이 문서는 전자문서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할 때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 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 제9조 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괄적으로 이건 비공개하겠습니다. 약간 국가 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할게요.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공개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몇 호인지 딱 특정을 해라.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몇 호에 해당해서 비공개는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는 안 나오는 게 경향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조문까지 좀 특정해줘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 공개도 아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하되 그 구조 1항 각 호에 나와 있는 비공개 내용이 약간 섞여 있다. 그럼 섞여 있으면 분리가 가능하면 또 취지랑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비공개 빼고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거부 처분의 일부 취소,
즉 전부 다 비공개했다면 그 비공개한 내용 중에서 일부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딱 봐도 뭔가 군사가 들어가면 그죠? 뭔가 이거 국방과 관련되겠죠? 전부 다 비공개다. 이거 부분 공개도 안 된다라고 해서 키워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관한 회의 자료 등은 전부 다 부분 공개도 불가능한 비공개 대상 정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적 공개에 대한 조문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 요청에 따라서 전자적으로 공개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한다. 그럼 이제 변환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금 봤던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민원인이 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범위라든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정보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그 기초 자료를 검색해서 청구인이 원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대로 편집할 수 있다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검색해서 편집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히 형식이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안 가지고 있는데요? 못 준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기초 자료를 그 행정청에서, 행정기관에서 검색하고 편집하는 것은 그 정보를 새롭게 생산한다거나 가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검색해서 편집해가지고 자료를 웬만하면 제공해 줘라 라는 취지입니다.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10일 내로 공개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그냥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비용. 이게 우리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원칙상 정보의 공개 및 우송은 이제 우편으로 전달했을 때 우편비 같은 겁니다. 그런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 정보 공개해달라고 했으니까 청구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그 사람이 청구인이 단순히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비용을 좀 깎아줄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이거 약간 좀 헷갈리게 나오면 행정청이 그때는 부담하기로 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이제 비공개 결정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냐? 첫 번째 이의신청에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에서 나와 있는 이의신청이고요. 만약에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또는 부분 공개가 부분 비공개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결정을 받았다거나 또는 내가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를 할 건지 공개를 해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 결정이 없이 20일이 넘어갔다. 이럴 때는 이제 뭔가 다퉈야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언제부터? 내가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부터 또는 내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20일이 경과했고 아직 30일이 안 지났다면 이때는 문서로 이의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20일, 30일이 괜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죠? 20일이 경과한 날이, 쉽게 말하면 1월 1일에 청구를 했는데 1월 20일 때까지, 20일이 됐을 때까지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아무 회신이 없어요. 그러면 20일이 경과한 그 다음 날인 21일부터 30일 내에, 한 달 내에 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내가 오늘 비공개 결정 받았다. 비공개 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시험에 간혹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자, 국가기관 등은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아까 우리 봤죠? 정보공개심의회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의 신청의 결정과 연장은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았으면 일주일인 7일 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통지하면서도 행정쟁송도 가능하다. 심판 또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도 가능하죠. 여기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임의적이라 그래서 반드시
뭐 이의 신청을 거쳐야지만이 거기서도 안 돼야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냐? 아닙니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심판 안 거치고 행정소송 바로 가도 되고요. 이의 신청 안 거치고 행정심판 가거나 이의 신청도 안 거치고 행정소송 가든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6단원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건데 지금은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역시 18조에 따른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특별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원래 소송 자체는 공개가 원칙인데 여기는 이런 경우는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원고 적격도 6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이게 원고로서 자격이 있냐? 어떤 사람이다?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 이 원고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그 이해관계 여부, 권리구제 가능성 이런 거 아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국민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피고 적격은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A라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했죠. 정보 공개해달라고. 그럼 그 결정을 누가 한다 했어요? 심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지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대상 적격 처분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것도 6단원 논점인데요. 이 공개 신청을 했는데 공개를 거부했다. 거부 처분이에요. 처분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공개를 청구했는데 20일 동안 아무런 결정도 없다. 그러면은 거부 처분은 아니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작위라고 하는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도 행정소송 중에 하나의 종류입니다. 6단원 가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소외 이익.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외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소송을 제기해봤자 이익이 없으면, 현실적인 이익이 없으면 소외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폐기가 돼버려가지고 그 행정기관이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소외 이익이 없어서 행정소송에서 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행정기관이 더 이상 그 정보를 안 갖고 있다. 그건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행정기관이 입증해야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정보를 제공 안 해줘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이 소송 중간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공개했어야 될 그 정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그 법원은 당연히 상대방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 중간에 정보를 얻게 됐죠. 자, 그러면 행정청은 이런 좀 치사한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소송 중간이긴 한데요. 원고가 원하는 정보 이제 얻게 됐으니까 소외 이익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주라고 했을 때 줘야지 소송 중간에 줬다고 소외 이익이 없어서 원고가 지금 되게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동법에 따른 공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외 이익은 계속 인정이 돼서 원고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가 해당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유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 기관이 이 정보 가지고 있는데 안 줘요 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면 돼요. 반대로 행정청은 자기들이 이기려면 이거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아까 봤던 판례입니다. 9조 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딱 특정을 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안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판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증명책임, 본인들이 안 갖고 있으면 행정청이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공개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개 신청했는데 공개를 했어요. 그럼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신청한 사람은 불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누가 불복하겠어요? 그거를 공개해서 피해를 볼 것 같은 제3자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제3자랑 관련돼 있으면 제3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했죠? 그 제3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봤던 그 11조 제3항에 따라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되게 짧아요. 3일 내에 해당 정보 공공기관에게 그거 저랑 관련된 거니까 정보 공개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청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건 요청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제3자는 당연히 신청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렇죠? 신청 당사자는 자기 공개 결정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아닌 제3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행정청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문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쭉 넘어갑니다. 만약에 제3자가 비공개 요청했는데 행정청이 봤을 때 이거는 당신과 관련된 정보고 당신이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비공개할 만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공개 결정했다고 그 제3자에게도 문서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이 항에 따른 공개 결정과, 그죠? 내가 이제 제3자에게 미안한데 우리 공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공개한 날이 통보를 한 날이겠죠. 그 통보한 날과 실제로 민원인에게 공개 실시한 날 사이에 30일,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 30일 내에 그 제3자가 자기가 진짜로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사이에 뭔가 행정청에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준비 과정을 주기 위해서 30일 간격을 두고 하라는 그 취지 잘 기억하시고요. 또 집행정지나 소송 참가는 지금 단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심의회는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줄쳐진 것만 눈에 익히시면 되고요. 이번엔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는 뭐 하느냐? 심의회는 단순히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청의 대표가 결정을 못할 때 이런 거를 좀 약간 자문식으로 해주는 거라면, 정보공개위원회는 되게 더 위에 상위에서 이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제도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리고 정보 공개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훨씬 더 좀 상위 위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속 기관 자체도 정보공개심의회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여러 개 많이 있다면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이었는데 더욱더 높은 데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에 들어있고요. 아까는 정보공개심의회는 한 명을 포함해서 5, 6, 7이었다면 여기는 성별을 고려해서라는 조문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문구가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1명. 그렇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9명, 총 포함해서 11명이 되는 거고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대로 나와 있고 특별한 내용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 밖에 정보공개법 조항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 조금 넘었네요. 자, 여러분 이런 3단원 공부하는 방법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출된 조문들, 그리고 한두 번 나온 조문들은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조문들 중에서도 계속 나온 것들, 그리고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은 조문보다는 훨씬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오늘 배웠던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대상이냐 비공개 대상이냐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아시면 효율적인 공부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역경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쳐봤자 낙오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